노동 판례 백선.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 2004-29736 판결. 퇴직금. 비용호.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해 왔는데 매년 2월에 반복 체결되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그 실질이 해고와 같고 갱신,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및 해고 수당 지급을 해야 된다고 청구하였다. 피고인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므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고 퇴직금 및 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의 내용.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관계 여부는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그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이 말은 입시가 끝나고 다음 입시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강사들과 계약이 없었는데 그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임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서로 비워놓은 기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방학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봐야 하느냐와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 등은 실질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겠지요. 3. 해설.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결국 이 규정의 해석 문제입니다. 과거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내려왔던 판결은 1994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용 종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위의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이 논리는 유지되고 있고 이 논리의 핵심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 종속성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사용자에 의해 그 실질이 왜곡되기 쉬운 형식적 요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다양화된 고용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의 우월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긍정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도 학원은 처음엔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1994년 초부터 매년 강의용역 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지만 강사들은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의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보면 오히려 보다 강력한 종속성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과거의 판례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였다. 단서로 규정한 것을 보면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사용자가 임의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추가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는 여전히 노무 내용의 타인 결정성을 중시하는 좁은 의미의 사용 종속성을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적 징표로 삼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방식이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조직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대입학원의 종합반 강사가 학원 운영상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고 그 비중이 가장 중하므로 멋이 중헌디 학원에서 강사가 제일 중허지 조직적 종속성이 긍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판결에서 추가된 판단들은 사실 기존에 제시한 요소들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원칙적 입장의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들이다. 근로자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서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형식적 요소들을 판단 근거로 포함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계속 근로연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지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에서 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수능 시험 문제 풀이 등 강의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다. 글을 쓴 비용호 교수의 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나 사업 또는 수행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 공백기간이 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체결을 위하여 당연히 예정된 대기기간인지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공백기간이 근로관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된 것은 아닌지도 아울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갱신계약 체결의 거절과 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갱신 거절을 해고로 보는 이상 만일 그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해고로서 사법상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의의와 과제를 보자. 대상 판결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단서의 추가를 통하여 그 취약성을 보정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날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판단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근본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